마라스무스 효과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마라스무스 예. 효과요? 이건 뭘까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오스트리아 출신 정신과 의사이자 이제 그 소아과도 아마 겸했던 것 같은데, 르네 스피츠 박사가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네. 어떤 병원을 어떤 그 고아원 같은 걸 맡았는데, 거기가 아이들을 수용해서 이렇게 엄마 아빠 없는 아이들을 기르는 곳이었는데 굉장히 청결하게 잘 유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철저한 그 위생, 그다음에 좋은 식사, 네. 아주 깨끗한 환경, 이렇게 최고의 수준으로 애들을 키웠는데 네. 91명의 유아 중에서 34명이 2세 이전에 사망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얘들이 죽어갈 때 모습을 여러분이 그 유튜브에 지난주에 할로우 실험도 치면 아마 쫙 떴을 거예요. 네. 지금도 마라스무스 효과, 르네 스피츠 박사 이런 검색어를 치시면 나와요. 그 르네 스피츠 박사가 목격했던 아이들의 장면이 동영상으로 뜨거든요. 걔들이 어떠냐면은 마치 그 우리가 흔히 요양원 같은 데 있는 근육이 다 빠진 할머니나 할아버지 모습처럼 근육이 하나도 남아 있잖아요. 비쩍 말라가지고. 예, 근위축이 일어나 있고요. 눈은 굉장히 허공을 막막히 보고 있고요. 네. 2세 아이라는데 2세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무기력하게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그래요? 그거를 마라스무스 이펙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르네 스피츠 박사가 멕시코로 휴가를 떠났대요. 네. 그래서 멕시코는 시골 마을에서 어느 고아원을 보게 되는데 네. 그 재소자들의 아이를 돌보는 데였다고 해요. 근데 거기 애들은 너무 더럽고 먹는 것도 별로 질 좋은 식사가 아닌데도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예, 건강하게. 아픈 아이도 별로 없고. 없이? 그래서 르네 스피츠 박사가 거기 좀 머물면서 관찰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랬더니 그 자기가 돌보던 그 병원하고 그 병원과 그 그 재소자 아이들이 있는 병원의 그 고아원의 차이가 뭐였냐면 네. 이 르네 스피츠 박사가 관리했던 거기는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손이 모자라니까 네. 아이들을 안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로 하고 예, 최고의 철저하게. 환경을 제공해주고 딱 필요할 때만 피딩을 할 때나 그러니까 젖을 줄 때, 우유를 줄 때나 뭐 기저귀를 갈 때 이때 외에는 접촉을 안 하는 그러니까 거죠. 스킨십이 없었다는 스킨십이 얘기네요. 전혀 없었던 거죠. 네. 그랬더니 91명 중에 34명이 2세 이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병명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아이들이 근육이 빠지고 시들시들해져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근데 그 멕시코 교도소에 있는 그 부근의 그 고아원의 아이들은 그 보육원이죠. 엄마가 교도소에 있으니까 그 아이들은 가만히 보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와서 돌아가면서 안아주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장 어떤 이런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네. 무슨 이유가 본질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본질적인 이유가 접촉이라는 거죠. 접촉. 스킨십 안 해준 거. 스킨십. 그 할로우 실험이 그거를 실험적으로 증명한 거잖아요. 그래요. 아무리 환경이 좋은 뭐 쾌적한 환경을 줘도 지난번에 할로우 실험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저 앞부분에서 할로우가 자연 상태 원숭이를 어미로부터 떼어내서 걔를 실험실에 데리고 와서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키웠다고 했잖아요.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음식도 그 애가 잘 자라지 않았거든요. 그 새끼 원숭이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사랑이 없이는 아이가 클 수 없는데 아이가 사랑한다는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린 아이일수록 이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전달할 그러니까 수밖에 안아주고 눈 맞추고 등을 쓸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뇌 접촉이 되면 뇌에서 엔돌핀하고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해요. 네.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자궁 밖의 환경은 굉장히 위험하고 낯설겠죠. 힘들죠. 예, 어떤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가다가 우주 밖으로 혼자 내던져진 거하고 똑같은 경험일 거다. 그 정도에? 예, 그 정도의 충격일 거다. 왜냐하면 자궁 안이 너무 이게 지난주에 왜 7살 된 아이가 엄마 난 다시 엄마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엄마가 나를 안아줄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애거든요. 맞아요. 자궁 안이 우리가 살기에 최적의 환경이라고 가장 해요. 최고인 거죠. 그거를 우리가 모사해서 만든 게 인큐베이터잖아요. 그 온도나 습도나 이런 모든 걸 자궁하고 비슷하게 한 게 인큐베이터지만 그걸 못 따라간다고 하죠. 예. 자,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온 충격이 그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육아법에서는 어릴 때 키울 때 권사님도 왜 많이 안아주지 마라. 손 탄다. 맞아요. 손 타면 혼자서 못 키운다. 나중에 힘들어진다고. 그래서 떨어뜨려 놔요. 네, 떨어뜨려 놓고 좀 울면은 뭐 목청 트인다고 하고. 네. 예,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 아이가 많고 혼자서 잘 돌볼 수 없을 때 어른 위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 아이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울어도
내 울음이 더 이상 효과가 없구나. 아무도 반응을 안 해. 네. 그 요새 그 너무 마음 아픈 그 정인이. 그러니까. 정인이가 나중에 울지 않았다고 하죠. 어. 그 울지 않는 거는 무기력을 학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네. 물어봐도 효과가 없었으니까. 울어봐도 하나도 내 환경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한테 어려서부터 그런 무기력감을 심어주시면 안정애착 형성되는 것도 어렵고 에릭슨이 말하는 신뢰감, 내가 뭔가 이 사람이 내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신뢰감이 형성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 안아주는 스킨십, 접촉에 의해서 다 전달되는 해결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 아이가 사티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는 생후 1년만 되면 그 공간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 본능적으로 하는 거네. 걔가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알까요? 자, 1년이면 수백만 번의 접촉이 있죠. 그쵸. 기저귀 갈기, 맞아. 젖먹이기, 눈 맞추기, 안아주기. 그때 그 손길을 통해서 아이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치. 남편하고 싸웠을 때 우리가 기저귀 갈 때 어떻게 해요? 별로 신경질 내면서 하겠지. 예, 발을 확 들고. 네. 그렇죠. 그리고 기저귀 확 빼고. 예, 확 빼고 그냥 그리고 아프다고 대충 해도 막 닦죠. 대충 막 닦고 막 그럼 울고 자지러져도 막 대충 하잖아요. 근데 기분 좋고 하면 얼르고 그쵸. 눈 우르르르르 맞추고 하면서. 우르르르 하면서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줘. 자, 그 손길을 수백만 번 경험하다 보면 너는 존귀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안 하도. 아이는 나는 귀하구나. 이렇게 내 양육자는 나를 귀하게 조심스럽게 사랑으로 하는구나. 다루는구나를 몸으로 그냥 느낀다는 느끼는 거죠. 거잖아요.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사티아는 생후 1년이 지나면 그 아이는 자기 존재를 안다고 했어요. 존재 가치를 안다고. 어떻게 아는가? 접촉을 통한 사랑의 경험으로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모성의 본질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긴 시간 자꾸 얘기를 하게 되냐면, 네. 자, 어릴 때 이게 부족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다 그렇죠. 채워지지 네. 못했어. 자, 채워지지 못한 아. 어른들이 자라서 지금 애착이 안 된 상태에서 어른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네. 방송 듣는 분 중에는 분명히 예. 있어요. 나 어릴 때 막대 있는데 그럼 이제 큰 우리 아이는 어떻게 이제 어떻게 이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분은 지금 아이가 나하고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네. 자, 그걸 AS 할 수 있는 사람도 엄마밖에 없어요. 왜냐면 걔 엄마밖에 AS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누가 하겠어 그거를. 제작자가 해야죠. 예, 제작자가 해야지. 그걸 누가 하겠어. 그 AS 나중에 아내가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결혼하면 결국 AS를 배우자한테 그치. 요청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맞아. 왜냐면 그게 필요했으니까. 왜냐하면 무의식적 욕구가 있는데 부모한테 좌절됐는데 만만한 사람 또 이 사람이거든. 그러면은 시어머니한테 AS 부탁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장모님한테 AS 부탁할 수도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숙제들이 나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결핍이 혹시 있었다면 혹시 없었다 하더라도 네. 지금도 그 아이는 사랑이 필요하죠. 그렇죠. 예. 네. 다 컸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네. 매일매일 우린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숙제들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너무 흔한 메시지 같고 너무나 그게 그 정도 가지고 회복이 될까? 자, 지속하면. 그래서 다음 주 숙제는 뭐냐 하면 네. 나갈 때 들어올 때 안아주시는 숙제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첫날 그 다음에 네. 공부할 때 말고 게임하고 있을 때 맞아요. 한두 번 가서 네. 등을 쓰다듬으면서 사랑해. 네. 이렇게 얘기하는 숙제가 있었잖아요. 네. 자, 그걸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같이 그렇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관성이 되고 아이가 뭔가 엄마가 정말 달라졌나? 이거 한 며칠 하다 말 줄 알았는데 뭔가 따뜻해.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도 아니고 그러다 또 폭발하죠. 폭발할 때 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그게 임계량이 차면 임계라는 게 역치잖아요. 네. 역치. 그 역치를 넘어가면 그 아이의 삶에 그게 어떤 식으로든 선한 열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걸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49개 원시 부족 사회를 연구한 학자가 있었다고 해요. 제이스 프레스콧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이 원시 부족 사회에서 폭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폭력이 빈번한 사회하고 폭력이 빈번하지 않은 사회를 쭉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아마 네. 인류학자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이들에 대한 스킨십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일수록 사회 전반의 폭력 수준이 낮았다. 낮았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물질적으로 스토케 유모차 그다음에 스땡땡 유모차 좋고 교구 좋고 좋은 다 거. 좋지만 네. 가장 필요한 건 사랑인데 네.
이 사랑을 줄 수 있으려면 내가 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편하려면 내가 기쁜 관계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 관계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네. 내가 가장 기쁜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사람 내 배우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 배우자와 기쁜 관계에 있어야 그 사랑이 흘러가거든요. 네. 그래서 제 지인 중에 아동 치료 전문가가 있는데 자기 부모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치료받으러 온 아이의 부모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좋은 부부 관계. 관계다. 네. 부부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 네, 그것이 음. 없이 사랑이 흘러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애 불안하잖아요, 아이들. 네. 왜냐하면 그렇죠. 내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아, 흘려보낼 게 그렇지,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5가지 사랑의 언어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랑의 언어를 서로 찾고 어. 그것들을 발견해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네. 상대방이 표현하는 걸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느끼고 느끼고.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총체적으로 돌아가야 네. 이게 선순환을 하는 것이고 순기능적인 시스템이 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엄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스킬도 아니고 그럴 것 같아요. 지식도 아니고 노하우도 네. 아니고 이건 삶이거든요. 네. 예, 전인적인 삶.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연결돼 있고 이 바탕 위에서 계속 이것들을 이제 해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 삶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엄마 학교 계속 진도 나가는 수업은 네. 스킨십입니다. 네, 스킨십입니다. 스킨십. 숙제 그죠? 다시 한 번 좀 알려주세요. 예, 숙제. 나갈 때, 들어올 때 안아주. 안아주는 꼭 안아줘야 거. 됩니다. 예, 안아주는 거. 그 다음에 안아줘 보세요. 안아주시면서 그 느낌들이 변해요. 네. 그 다음에는 공부할 때는 그러시겠죠. 그거 저 공부 잘해오면 그렇겠죠. 성격 잘 봐. 그때 말고 그때는 뭐 뽀뽀 같다고 게임하고, 했죠. 그쵸. 게임하고. 게임하거나 이렇게 보기 싫은 거 하고 있을 때. 그때도 누구야, 사랑해. 이렇게. 안아줘야 되는 예. 거죠. 등쓰담쓰담. 등을 이렇게 만지면서 하거나 머리를 만지면서 하거나 이런 거. 그다음 공부할 때는 뭐 가볍게 지나가면서 아유 우리 누구 애쓰네. 아유 네. 정말 자리에 앉아서 잘 하고 있네. 뭐 이렇게 네. 하든지. 그러니까 작은 사랑의 표현, 네. 잔잔한. 네. 예. 1차 방정식이 끝나면은 당연히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 좀 청취자분들이 숙제가 많아졌네요 예. 라고 하셨는데 예. 다 하셔야 됩니다. 네. 들어가고 나갈 때 꼭 안아주시고요. 네. 아 보기 싫은 거 할 때, 네. 특히 게임할 때 예. 등을 토닥토닥. 토닥. 예. 쓰담쓰담. 아유 게임할 때 네. 사랑해라고 평소에도 잘 말씀하셨다네요. 네, 아.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네. 분은 숙제했습니다. 오락할 때 등을 만지며 사랑한다고 했더니 사랑하는 것만큼 충전시켜달래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요? 사랑하는 만큼 충전시켜달라. 저 게임 어떤 게임인지 모르고 그 게임 상황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설명을 들어보시고 이 충전한다는 게 뭐야? 충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너한테 좋아? 이렇게 물어보시고 용돈만큼 충전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딱 한 번만 엄마가 요만큼만 충전해줄게.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자, 엄마 학교 4번째 시간 숙제 들어가고 나갈 때 포옹하고 네. 게임할 때 등 한번 토닥여주고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요거 매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1, 2번이 함께 겹쳐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